김순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뜨셨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30년간 운영했던 전통시장 반찬 가게를 작년에 정리하셨지만 여전히 이른 새벽이면 저절로 잠이 깨셨죠. 아이고, 또 이 시간에 일어났네. 김순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셨어요. 혼자 사는 2층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때만 해도 아들 김태준이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라고 했지만 김순희는 고개를 저으셨죠. 내가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서 어디 가겠니? 여기가 제일 편해. 실제로는 아들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어요. 김태준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며느리 박영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10살짜리 손자 김민수까지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걸 김순희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반찬 가게 정리하면서 받은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김순희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30년간 모은 돈과 남편 보험금 그리고 가게 권리금까지 합쳐서 3억 2천만 원이었죠. 시골 할머니에게는 꽤 큰 돈이었어요.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거의 안 나오네. 1년에 300만 원도 안 되니까. 그날 오후 김순희는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셨어요.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참 선량해 보였어요. 누구세요? 김순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대한부동산 투자에서 일하는 박영수라고 해요. 이 동네에서 어르신들께 좋은 투자 기회를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투자요? 김순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평생 장사만 해본 김순희에게 투자라는 건 너무 어려운 말이었죠. 박영수는 김순희의 반응을 보더니 더욱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은행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도 안 돼요. 3억 원을 넣어봐야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릴 땅은 3년 안에 30억 원이 될 토지예요. 30억 원이요? 김순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죠. 네, 맞아요. 경기도에서 곧 발표할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아직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는 미리 정보를 알고 있어요. 지금 사두시면 나중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박영수는 가방에서 화려한 팸플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미래의 신도시, 꿈의 투자처라는 문구들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죠. 어머니, 저도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어르신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찾아뵙는 거예요. 김순희는 박영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0억 원이면 아들에게도 충분히 물려줄 수 있고 손자 민수의 교육비도 걱정 없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좋은 땅을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세상에 혼자서는 큰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 투자를 해야 개발도 빨라지고 수익도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분들만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박영수는 시계를 보더니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 더 자세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박영수가 떠나고 나서도 김순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너무 좋은 얘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김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영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3억 원이 30억 원이 된다니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김순이는 집 앞 평상에 앉아 박영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설쳐서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난 박영수는 어제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왔어요. 손에는 커다란 서류 가방과 함께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죠.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그냥 오시면 되는데. 김순이는 민망해하며 과일을 받았어요. 어머니 같은 분을 뵐 때는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제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영수의 말투는 정말 진심처럼 들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김순이가 차를 우려내오는 동안 박영수는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 벽에 걸린 아들 가족 사진,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까지. 어머니,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어요. 뭐려?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들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가 편해서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장의 자료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죠.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땅이 바로 여기예요. 박영수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땅인데 곧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지도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신도시 예정지, 교통호재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도시가 들어서는 게 확실한가요? 어머니,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해왔는데 이런 확실한 정보는 처음이에요. 박영수는 다른 서류를 꺼내며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정부 발표 예정 자료예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죠. 김순이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공식적인 문서 같아 보였죠. 어머니,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박영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이 서울에서 힘들게 사시잖아요. 중소기업 다니시면서 애도 키우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박영수는 진짜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아드님한테 30억 원을 물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자도 서울 좋은 대학 보낼 수 있고 아드님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김순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아들에게 부담만 주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정작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땅값이 얼마나 하는데요? 지금은 평당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신도시 발표가 나면 평당 3천만 원은 될 거예요. 10배가 오르는 거죠. 박영수는 계산기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3억 원 투자하시면 10배니까 3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까지만 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오늘까지만요? 네, 다른 분들도 이미 많이 사고 계세요. 특히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5억 원, 10억 원씩 사고 계거든요. 그분들은 이런 정보에 밝으니까요. 김순이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큰돈 투자는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든 절차를 다 도와드릴게요. 계약서도 저희가 준비하고 등기도 저희가 다 해드려요.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박영수는 이미 준비된 계약서를 꺼내며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다른 어르신들도 벌써 계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박영수는 계약서 뭉치를 들어 보였어요. 이분은 70세 할머니신데 5억 원 투자하셨고, 이분은 80세 할아버지신데 10억 원 투자하셨어요. 김순이는 다른 사람들도 이미 많이 했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았죠. 그런데 계약금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보통은 10% 정도 하시는데 어머니는 특별히 1억 원만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다음 달까지 준비하시면 되고요. 김순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지금 결정 안 하시면 내일부터는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좋은 자리는 다 팔려서 나중에는 별로 안 좋은 자리밖에 안 남을 거예요. 박영수는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지금 오후 3시인데 오늘 5시까지만 이 가격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김순이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알겠어요. 일단 1억 원부터 시작해 볼게요. 박영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3년 후에는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일주일 후, 김순이는 박영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한 뒤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3년 후면 30억 원이라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왔죠. 어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영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흥분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산 땅 주변에 KTX역이 들어선다는 발표가 났어요. KTX역이요? 김순이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맞아요. 경기도에서 정식 발표했어요.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요. 어머니 정말 대박 나셨어요. 김순이는 급하게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뉴스에서는 경기도 개발 소식은 나오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뉴스에 안 나오는데요? 아, 지금은 다른 뉴스 하고 있나 보네요.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자료 가져가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1시간 후, 박영수는 또 다른 화려한 자료들을 들고 김순이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KTX 개통 예정, 땅값 급등 예상 같은 제목이 큼직하게 적힌 신문 기사 복사본들이었죠. 어머니, 여기 보세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난 기사예요. 박영수는 신문을 펼쳐 보이며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김순이는 안경을 쓰고 신문을 들여다보았어요. 정말 KTX역 건설에 관한 기사가 적혀 있었고 화성시라는 지명도 보였죠. 이거 정말 우리가 산 땅 근처인가요? 바로 옆이에요. 어머니가 산 땅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예요. 이제 땅값이 몇 배로 오를 거예요. 박영수는 지도를 꺼내며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어가며 설명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박영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무슨 문제요? 다른 투자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땅을 사겠다고 나섰어요. 특히 서울에 있는 큰 건설회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김순이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땅을 뺏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연락드린 거예요. 지금 바로 옆 필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박영수는 새로운 지도를 꺼내며 보여줬어요. 어머니, 지금 추가로 사시면 나중에 정말 대박이에요. 처음에 산 땅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사려면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2억 원만 더 투자하시면 돼요.
그럼 총 3억 원 투자로 나중에는 9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김순이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어요. 90억 원이면 아들에게 물려줘도 되고 손자 교육비도 걱정 없고 자신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2억 원을 어디서 구하죠? 통장에 있는 돈 다 쓰는 건가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억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30억 원 손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1억 원으로 산 땅은 10억 원 되고 지금 안 사신 땅은 다른 사람이 30억 원에 팔 거예요. 박영수는 계산기를 두들기며 열심히 설명했어요. 어머니, 다른 분들은 벌써 추가 매입하고 계세요. 어제 계약한 박 할아버지는 5억 원 추가로 사셨고 김할머니는 10억 원까지 늘리셨어요. 김순이는 남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급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까지만 이 가격인가요? 네, 맞아요. 내일부터는 평당 가격이 500만 원으로 올라가요.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같은 땅을 더 비싸게 사야 해요. 박영수는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지금 오후 4시인데 오늘 6시까지만 계약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온 투자자들이 내일 아침에 온다고 해서요. 김순이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좋은 기회를 또 놓칠 순 없었죠. 알겠어요. 2억 원 더 투자할게요.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박영수는 기뻐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현명하세요. 3년 후에는 90억 원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김순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이 일을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너무 좋은 정보라서 다른 사람들이 알면 땅값이 미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손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김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밀로 해야 하는 특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더욱 뿌듯했죠. 그날 밤 김순이는 통장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 3억 원 투자로 90억 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박영수가 비밀로 하라고 했으니 참기로 했죠. 3년만 기다리면 우리 태준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김순이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김순이는 박영수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욱 급박해 보였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박영수의 첫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김순이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정부에서 갑자기 토지거래 제한을 발표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외부인들이 이 지역 땅을 살 수 없게 된다고 해요. 김순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못 사니까.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지금 우리가 가진 땅만으로는 나중에 개발할 때 면적이 부족해요. 최소한 500평은 있어야 개발업체에서 제대로 된 가격을 쳐줘요. 박영수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가진 땅이 200평이니까 300평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정말 살 수 없어요. 김순이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3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제대로 된 수익을 못 올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제가 개발업체 사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특별히 한 필지를 더 확보해뒀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 주 안에만 가능해요. 박영수는 곧바로 김순이 집으로 달려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긴급해 보이는 자료들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여기 보세요. 박영수는 정부 공문처럼 보이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나와 있어요. 김순희는 복잡한 공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공식적인 문서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300평을 더 사시면 총 500평이 되고 나중에 개발업체에서 평당 1억 원에 사갈 거예요. 1억 원이요? 김순희의 눈이 커졌어요. 네, 맞아요. 500평 곱하기 1억 원이면 500억 원이에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투자한 3억 원이 500억 원이 되는 거죠. 박영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300평을 더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지금은 특별 가격으로 2억 원만 더 투자하시면 돼요. 원래는 3억 원인데 어머니는 기존 고객이시니까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김순희는 계산을 해보았어요. 지금까지 3억 원 투자했는데 2억 원 더하면 총 5억 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500억 원이 된다면 정말 대박이죠. 그런데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어요. 어머니, 집이 있으시잖아요. 박영수는 김순희의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2억 원은 충분히 나와요. 김순희는 깜짝 놀랐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을 담보로요? 그럼 위험하지 않나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억 원 때문에 망설이시다가 나중에 300억 원 손해보시는 거예요. 박영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안 사시면 그 땅을 서울에서 온 다른 투자자가 사갈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300억 원 벌고 어머니는 그냥 10억 원만 버시는 거죠. 김순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10억 원도 큰 돈인데 300억 원을 놓친다고 생각하니 아까웠어요. 그리고 어머니, 대출 이자는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1년만 지나도 땅값이 2배로 올라가니까 이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박영수는 은행 대출 관련 서류까지 준비해 왔어요. 제가 은행 지점장과 친분이 있어서 미리 알아봤는데 어머니 집으로 2억 원 대출은 바로 가능하대요. 내일 아침에 같이 가시면 돼요. 김순희는 망설였어요. 평생 빚을 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땅값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박영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부 발표도 났고 KTX역도 들어서고 신도시 계획도 확정됐어요. 이보다 확실한 투자는 없어요. 박영수는 다른 고객들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어요. 어제 계약한 최 할머니도 집 담보로 3억 원 대출받아서 추가 투자하셨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망설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잘했다고 하세요. 김순희는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정말 확실한 거죠? 어머니, 제가 10년 넘게 이 일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건 처음이에요. 제 친어머니라면 무조건 하라고 할 거예요. 김순희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알겠어요. 내일 은행에 같이 가요. 박영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어머니. 1년 후에는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그날 밤 김순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500억 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순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박영수의 말을 믿고 용기를 내기로 했죠.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9시 정각에 박영수가 김순희 집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욱 격식을 차린 정장을 입고 왔고
손에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죠. 네, 준비됐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김순이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필요한 곳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은행에 도착하자 박영수는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고객분 모시고 왔어요. 아, 박 부장님, 어서 오세요. 은행 직원도 박영수를 반갑게 맞았어요. 김순이는 박영수가 은행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는 걸 보고 더욱 안심했어요.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대출 상담실에서 은행 직원은 김순이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머니, 집 시세가 3억 원 정도 되니까 2억 원 대출은 충분히 가능해요. 금리도 요즘 낮아서 월 이자가 6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월 60만 원이요? 김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거든요. 박영수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자는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몇 달 안에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일부만 팔아도 대출금 전액을 갚을 수 있거든요. 대출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김순이가 서류에 도장을 찍자 곧바로 통장에 2억 원이 입금되었죠.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부자 되시는 일만 남았어요. 박영수는 기뻐하며 김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은행을 나오면서 김순이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평생 빚을 져본 적이 없는데 이제 2억 원의 빚이 생겼다니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곧 큰 부자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컸어요. 그럼 이제 계약하러 가시죠. 박영수는 김순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크고 번듯했어요. 대한부동산 투자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안에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죠. 어머니, 여기가 저희 회사예요. 어떠세요? 제법 크죠? 박영수는 자랑스럽게 사무실을 소개했어요. 김순이는 이런 큰 회사에서 일하는 박영수가 더욱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사무실 안쪽 상담실에서 박영수는 새로운 계약서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땅이에요. 바로 KTX역 옆 부지거든요. 지도를 보니 정말 KTX역 바로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어요. 이 땅은 원래 한 필지에 5억 원인데 어머니는 기존 고객이시니까 2억 원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3억 원이나 할인받는 건가요? 네, 맞아요. 다른 분들은 5억 원 주고 사는 땅을 어머니는 2억 원에 사시는 거예요. 김순이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다니 뿌듯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박영수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이 지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땅값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오를 거예요. 김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0배요? 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한 필지가 남았는데 내일까지 안 사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박영수는 또 다른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 마지막 필지까지 사시면 어머니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지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개발업체에서 몇 천억 원을 줘도 살 거라고 할 거예요. 김순이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몇 천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죠. 그런데 그 땅은 얼마예요? 3억 원이에요. 원래는 10억 원인데 어머니만 특별히 3억 원에 드리는 거예요. 김순이는 망설였어요. 이미 대출까지 받아서 총 5억 원을 투자했는데
3억 원을 더 투자한다면 8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3억 원을 어디서 구하죠? 이미 가진 돈은 다 썼는데요. 어머니, 방법이 있어요. 박영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어머니가 산 땅들을 담보로 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땅을 담보로요? 네, 어머니가 지금 가진 땅의 가치가 벌써 10억 원은 되거든요. 그걸 담보로 3억 원 대출받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박영수는 이미 준비된 서류를 꺼내며 보여줬어요.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어머니 땅으로 3억 원 대출은 바로 가능하대요. 그리고 이자도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김순이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자만 월 160만 원이 되는데 자신의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자를 어떻게 갚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몇 달 안에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조금씩 팔아서 이자를 갚으면 돼요. 그리고 내년이면 전체를 팔아서 몇 천억 원을 받으실 거예요. 박영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어머니,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안 하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김순이는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하지만 몇 천억 원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죠. 정말 확실한 거죠? 어머니, 제가 보장할게요. 1년 후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가 되실 거예요. 김순이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3개월이 지났지만 박영수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김순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죠.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나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몇 달 안에 소식 준다고 했는데. 김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 큰 문제는 매달 나가는 이자였어요. 집 담보대출 이자 60만 원, 땅 담보대출 이자 100만 원, 총 월 160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김순이의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정도인데 이자만으로도 세 달치 생활비가 나가는 셈이었죠. 이러다가 통장이 텅 빌 것 같은데. 김순이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에 3억 2천만 원이 있던 통장에는 이제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김순이는 박영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왜 연락이 안 되지? 김순이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김순이는 직접 박영수의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있던 건물에 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한부동산 투자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김순이가 건물관리사무소에 물어보자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회사 한 달 전에 없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짐 다 빼고 사라졌죠. 김순이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무실이 없어졌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 거죠? 그럼 연락처라도 남긴 게 없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냥 야반도주했어요. 임대료도 밀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김순이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김순이는 급하게 아들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아, 엄마야. 어머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김순이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투자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박영수를 만난 일부터 8억 원을 투자한 일까지 모든 걸 말했죠. 뭐라고요? 어머니가 8억 원을 투자했다고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사람이 3년 후면 몇 천억 원이 된다고 해서. 어머니, 그거 사기예요. 완전 사기라고요.
김태주는 급하게 소리쳤어요. 사기라니 무슨 말이야? 정부 발표도 있었고 신문 기사도 봤는데. 어머니,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김태주는 그날 저녁 급하게 차를 몰고 내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김순이가 보여주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신문 기사 날짜 보세요. 2019년 기사를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뭐라고? 그리고 이 정부 공문도 가짜예요. 진짜 공문은 이런 형식이 아니에요. 김태주는 인터넷으로 진짜 정부 공문 형식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김순이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럼 내가 산 땅은? 김태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어요. 김순이가 산 땅의 주소를 검색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어머니, 이 땅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린벨트라고 해서 절대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에요. 개발할 수 없다고?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땅 일부는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는 아예 개인 소유가 불가능한 땅이에요. 김태주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인터넷으로 해당 지역을 검색해 보니 KTX역 건설 계획도 없었고 신도시 개발 계획도 없었어요. 어머니,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이 땅은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김순이는 충격으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8억 원이라는 거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김태주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어머니, 여기 보세요. 박영수라는 사람이 기획 부동산 사기로 이미 여러 번 신문에 났어요. 뉴스 기사를 보니 박영수는 가명이었고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기획 부동산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자였어요. 피해자만 수백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총 67억 원이나 되었죠. 어머니만 당한 게 아니에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셨어요. 김순이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사기에 당했는지 깨달았어요. 평생 모은 돈과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8억 원을 잃은 거였죠. 아이고, 내가 뭘 한 거야. 김순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태준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박영수 일당을 수사 중이라고 했어요.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돈을 모두 숨겨놔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순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김순이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속 누워만 계셨어요. 8억 원이라는 거금을 잃었다는 충격보다도 자신이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게 더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드시긴 드셔야죠. 김태주는 죽을 끓여서 가져다 드렸지만 김순이는 숟가락을 들 기력조차 없어 보였어요. 내가 바보였어. 어떻게 그런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 김순이는 자책하며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후 김순이는 박영수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해서 가본 거였는데 그곳은 이미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었죠. 여기 전에 대한부동산투자라는 회사가 있었나요? 김순이가 새로 들어온 업체 직원에게 물어보자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는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그 회사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그래요. 아, 할머니도 당하셨구나. 여기 며칠 전에 다른 할머니도 오셨어요.
똑같이 부동산 투자 사기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순이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죠. 혹시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이 동네에 사시는 최 할머니라고 하시던데요. 골목 끝집에 사신다고 했어요. 김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최 할머니는 자신과 10년 지기 이웃이었거든요. 거의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이인데 언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김순이는 바로 최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최 언니, 집에 계세요? 순이야. 들어와. 최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언니, 혹시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신 적 있어요? 최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너도 혹시? 네, 저도 당했어요. 박영수라는 사람한테.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각자 당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나는 2억 5천만 원 당했어. 최할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8억 원이에요. 김순이의 말에 최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8억 원이나? 어떻게 그렇게 많이? 김순이는 집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받은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최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그 인간들이 정말 못된 놈들이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 속여서 평생 모은 돈 다 뺏어가고. 최할머니는 자신이 당한 경위를 설명했어요. 김순이와 거의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나도 처음에는 5천만 원만 했는데 그 다음에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계속 추가로 했어. 언니는 왜 그동안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해. 그리고 혹시 정말로 땅값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두 할머니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최할머니도 김순이처럼 이미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순이야, 너 집 담보대출은 어떻게 할 거야? 이자도 많이 나올 텐데. 김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매달 160만 원씩 나가는 이자 때문에 벌써 머리가 아팠거든요. 글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대로 가면 몇 달 후에는 집까지 뺏길 것 같아. 며칠 후, 김순이는 인터넷 뉴스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박영수 일당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태준아, 빨리 와봐. 그 사기꾼들 잡혔대. 김태준은 급하게 달려와서 뉴스 기사를 함께 읽었어요.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 검거. 피해자 500여 명. 피해 금액 67억 원. 기사를 읽어보니 김순이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전국의 수많은 노인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 여기 보세요. 범인들이 돈을 모두 해외로 빼돌렸다고 나와 있어요. 김순이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범인들을 잡아도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내 돈은 영영 못 받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범인들이 이미 돈을 다 숨겨놨으니까. 김순이는 그날 밤 남편 김철수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내가 다 날려버렸어. 어떡하지? 김순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없이 후회했어요. 왜 그때 아들과 상의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달콤한 말에 넘어갔을까? 왜 집까지 담보로 잡았을까? 후회만 남았죠.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건 앞으로의 생활이었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이대로 가면 집마저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분수에 맞지 않는 큰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김순이는 자신을 탓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박영수 일당이 체포된 지 2달이 지났지만 김순희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매달 160만 원씩 나가는 이자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해졌거든요.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이제는 아들 김태준이 매달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었죠. 어머니,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김태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 집 생활도 힘든데 매달 160만 원씩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김순이는 아들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게 가장 마음 아팠어요. 김태준의 아내 박영희도 요즘 표정이 좋지 않았고 손자 김민수의 학원비도 끊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왔거든요. 태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집이라도 팔아서 정리하자. 어머니, 지금 집 팔면 대출금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어디서 사세요? 김순이는 절망적이었어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자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어느 날 최할머니가 급하게 김순이를 찾아왔어요. 순이야, 큰일 났어. 우리 동네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대. 누구요?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는 박할머니. 그분도 똑같은 수법으로 3억 원 당했다고 해. 김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피해자가 더 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분은 언제 당한 거예요? 우리보다 1달 늦게 당했대. 그런데 더 문제는 그분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을 거라는 거야. 최할머니의 말을 듣고 김순이는 직접 박할머니를 찾아가 봤어요. 박할머니는 50년간 운영하던 과일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박 언니, 저 김순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리자 초췌해진 박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평소 밝고 건강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순이야, 나도 당했어. 완전히 당했어. 박할머니는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역시 박영수와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과일 가게 정리한 돈과 남편 유산까지 합쳐서 3억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는 거였죠. 나도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돈 돌려받기는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 새 할머니는 함께 앉아서 서로의 처지를 한탄했어요. 모두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이제는 노후 생활이 막막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봐. 최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만 당한 게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박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며칠 후 김태준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박영수 일당 재판이 시작됐는데 주범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그럼 우리 돈은? 그게 범인들이 해외에 숨겨둔 돈을 찾지 못해서 피해 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김순이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어요. 범인들은 감옥에 가지만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죠. 그리고 어머니,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태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뭔데?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이자를 계속 못 내면 집을 경매로 넘긴다고 해요. 김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제 정말 집마저 잃게 될 위기였거든요. 어머니, 어쩔 수 없이 집을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매로 넘어가면 더 손해니까. 김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과 함께 30년간 살았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달 후 김순이는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집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1,000만 원뿐이었죠.
이제 정말 빈털터리가 됐구나. 김순이는 썰렁한 원룸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김순이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나이는 많지만 아직 건강하니까 뭐라도 해서 살아야 했거든요. 언니들, 우리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김순이는 최할머니와 박할머니를 만나서 말했어요. 그래도 뭘 어떻게 해? 다른 어르신들은 우리처럼 당하지 않게 해야 해. 이런 사기가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 새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부동산 사기 예방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쓰라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노인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고했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가 와서 큰돈 벌 수 있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순희의 교육을 듣고도 또 다른 사기에 당하는 노인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수법만 조금씩 바뀔 뿐 본질은 똑같은 사기였죠. 어느 날 김순희는 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또 다른 기획 부동산 사기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800여 명, 피해 금액이 200억 원에 달한다고. 김순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박영수 일당이 잡혔지만 또 다른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김순희는 쓸쓸하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김순희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부동산 개발에서 일하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할머니께 정말 좋은 투자 기회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김순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은 전화를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말이죠. 김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사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